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뉴스 공감 김혜영 기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조선 왕조 최고의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이 한 말입니다. 천하의 연산군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선에는 왕에게 보여줘선 안 되는 기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 그리고 만년 후에도 평가받을 기록인 사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에 기록가 된 사초는 모두 8명의 사관이 담당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이 교대로 왕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한 명은 왕과 신하 간에 오간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요. 또 한 명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왕의 표정까지도 묘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촬영을 담당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위세를 떨쳤던 조선의 왕들도 자신을 낱낱이 기록했던 사관들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기록까지 전해질 정도입니다. 왕이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왕이 좌우를 둘러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처럼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왕의 명령까지도 그대로 전한 기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드라마 같은 조선 왕조의 역사, 조선 왕조 실록을 남겼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역사는 인멸할 수 없다는 사초의 정신이 담긴 조선 왕조 25대 472년간의 기록을 보면서 과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왜 그토록 미래의 평가를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성직자와 정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떠났던 3대 종단 특별대담, 드디어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영의 뉴스 공감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3대 종단 성직자들과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담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대담의 시작지였던 서울에서 세 분의 성직자들과 이 시대 정치를 진단하고 또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 대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빵 애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대 종단 특별 대담 마지막 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째 주제로 모신 세 분의 성직자 한번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신 개신교의 젊은 피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한테 이제 젊은 피라고 해주시니까. 네. 아유, 제가 제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예, 너무 가톨릭 인상이 좋아서 네. 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아유, 평화방송 아주 훌륭한 방송이네요. 네. 예, 젊은 피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불교계 인권 지킴이이신 분입니다. 법장사 주지이시자 실천불교 승가회 전 상임대표이신 퇴휴 스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태유 스님입니다. 우리 평화방송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복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립 청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천주교 예수회 박종인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박종인입니다. 저는 사제품 받고 나서 지금 한 14년 지나오는 과정에서 청소년들하고 계속 같이 사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걸 지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은평구에 있는 양육시설에서 청소년들하고 함께 살고 또 계속해서 여기 시설을 떠난 자립준비 청년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주제들 또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자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소감 한번 짤막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목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그 맨날 명동 성당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건물이 뭐 하는 곳인가 했는데 드디어 예, 들어와서 실물을 이렇게 영접하니까요. 네. 예, 아주 분위기도 아늑하고 그 소위 그 가톨릭하고 저희 개신교를 뭐 이제 형제지간으로도 보고 예. 또 이제 저희 쪽에서는 또 뭐 험한 말도 오가고 그러는데 이 동반자로서 예, 너무 예,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늑하고 참 좋다. 그리고 오늘 주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네. 일단은 저희 그 개신교 TV나 방송에서 신부님이나 스님을 모시고 방송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역시 가톨릭은 이렇게 목사를 불러서 방송할 정도로 열려 있구나. 예, 그런 걸 새삼 소감으로 느꼈습니다. 네. 스님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가톨릭 하면 명동 성당을 떠올리죠. 근데 우리 명동 성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해줬고 무엇보다도 독재 시대에 민주를 위하여서 투쟁할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톨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한편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근래 와서 예전만큼 우리 가톨릭이 없는 자들의 편을 좀 덜 가고 있지 않는가 그쪽으로 이런 안타까움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가톨릭이 지금 우리 저 신부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스님까지 불러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역량을 갖춘 또 포용력을 갖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3대 종교가 서로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말 그대로 평화방송입니다. 우리 국민들 평안하고 남북도 평안하고 세계도 평안한 이끌어내는 그런 방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평화롭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신부님 어떠세요? 저는 그 종단 대표들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시청률은 엄청나게 낮았지만 그래서 그때 원불교 원음 방송에서 했을 때 그때 4대 종단이었습니다. 원불교 교무님, 그다음에 목사님, 또 스님, 그 조계종 스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종종 만나서 치맥하고 뭐 이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모임이 붕괴됐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고 그다음에 여기 CPBC 방송국은 제가 그 주말 기도의 오솔길 라디오 프로를 진행을 해서 지금 진행자세요. 네, 상당히 익숙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설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뉴스 공감 프로에 우리 김혜영 기자님을 만나게 된 게 실제로 만나게 된 게 되게 영광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역을 돌면서 정말 성직자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담을 이어왔습니다. 뭐 인권, 한반도 평화, 5.18,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사이비 종교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담을 하면서 우리 성직자분들이 사회 현안, 뉴스 다 꿰뚫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 나오신 세 분은 어떤 현안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신부님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잘못 짚으셨는데 저는 최근 현안은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거는 환경 문제가 가장 이슈가 커요 사실. 그래서 뭐 후쿠시마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큰 재앙으로서 이제 우리 주변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우리한테는 좀 멀리 느껴지겠지만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그다음에 리비아 여기가 지진과 대홍수로 엄청나게 많은 그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뭐 희생자들이 발생했죠. 한 리비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져버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눈에 많이 가는 그 현안들이고요. 사실 정치적 문제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저를 좀 긍정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가 아니라 토트넘의 네. 우리의 자랑 손흥민, 우리의 아들 흥민손. 예. 흥민손의 그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응원했던 토트넘하고는 또 색깔도 다 달라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죠. 네. 예, 현안상으로는 물론 이제 기도로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속물인 사제가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내적인 긍정이나 그런 또 우리가 이 작은 그룹이긴 하지만 축구가 리더가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진다는 것도 실감을 한다면 네. 우리 사회도 사실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자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축구를 보시면서도 리더의 자질을 고민하시는. 아 당연해요. 그게 와. 처음에는 이 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코 운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 운은 결국 리더의 자질과 훈련 양에서 나온다. 예. 결국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은 바로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언중유골이신 것 같은데 스님은 어떤 뉴스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뉴스를 가능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좀 편안해지고 싶어서요. 예. 보면 볼수록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가 좀 예면하고 싶다 정치를 또 뉴스를 예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스님 그 법명의 뜻 좀 풀이해 주시면 그러니까 퇴휴라는 그래서 스님 그 숫자가 아마 성함도 좀 궁금해서. 그게, 태유가 물러날 태자 실유자 한마디로 말하면 놀고 먹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지런히 살았더만 이제는 놀고 먹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놀고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제가 뉴스 안 보고 싶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무리 내 정신 건강이 해롭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좀 관심 갖고 좀 분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세요? 육군사관학교에 독립운동가 5분의 흉상을 이전 내지는 뭐 철거하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뿌리들이신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모욕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친일자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고 참 아무튼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저를 다시 뉴스 세계로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묵직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김디모데 목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언어유인데 평화나무 그 사단법인 저희 안에 이제 기독교 회복센터가 있는데요. 예. 기독교 회복센터 이렇게 또 불릴 수도 있거든요. 예.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으로 제가 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일들이 그 교회 내의 부정부패 네. 그리고 빌런 목회자분들이 이제 피해자들에게 어떤 성범죄를 한다든지 예. 그리고 뭐 교회 내에서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구조적 문제와 가해자들한테 당한 이 피해자분들 편에 서서 예. 지원해오고 이분들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뭐 신앙 상담서부터 총체적으로 저희가 돕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교회 좀 거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교회 개혁이라는 그 포지션에서 좀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일이다 보니까 저의 현안은 항상 그 하나는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입니다. 예. 근데 이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 개인적 관계에서만 일어난다고 보기 쉬운데요. 네. 집단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예.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 발생해서 특정 종교 지도자나 특정 정치 지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선동하거나 그 진영 논리적 멘트를 치면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따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니, 세 분이 관심 갖고 있는 현안 얘기해 주신 게 사안은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해 주셨고 스님께서는 그 흉상, 육사에 있는 흉상 이전 논란 얘기해 주셨고 또 목사님께서는 이 정치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가스라이팅, 선동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좀 진영 논리로 양분화되어 있다는 걸 체감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경험하신 일도 있으신지? 저는 뭐 어떤 경우에도 자일 수도 없고 우일 수도 없고 예. 진보니 보수라는 말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 그래서 다만 이젠 제 양심과 또 제 상식에 의하여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네. 때로는 박수도 보내주고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편가르기에 익숙해 있고 특히 정치 영역에서 무엇보다도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에 의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탐욕이요. 결국은 편가르기 함으로 인하여서 유리한 정치 지형을 이끌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보통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전 국민의 30~40%만 뭐 지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40%만 결집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30~40% 결집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네 편, 내 편을 아주 강력하게 갈라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특히 정치 최고 지도자라면은 두 가지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는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 예. 두 번째는 남부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관리해내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것은 대통령만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통합과 평화. 우리 국민들을 좀 통합하는 역할, 그리고 남북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역할, 네. 이것만 잘한다면은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엄청나게 아마 박수를 제가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혀 기대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는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더 분발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진영 논리 우리 사회 안에 갈라치기도 스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부님,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체험하신 거나 뭐 저는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뭐 요즘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생각 없는 청년들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체험하는 경우는 드문데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집에 저희 본가를 방문하면은 부모님이 보는 채널하고 네. 제가 보는 채널이 상당히 다르다. 뭐 이런 거 많이 거기서 느끼고 느끼시는군요.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죠. 괜히 또 한마디 던졌다가 뭐 그 명절 분위기가 뭐 또 이제 흐트러질까 봐. 그렇게 분위기 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조심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세대 간에 좀 이렇게 갈라치기나 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좀 있지 않은가 서로 네. 간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뭔가 미묘한 선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전에 한번 모 성당에 이제 미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그 막 푹 치고 장구 치면서 막 저기 뭐 정치 사제들 물러가라 하는 이제 분들이 계셨어요. 같은 예. 가톨릭 신자들인데 안타까웠죠. 이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미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예. 일종의 그러니까 성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념 논리를 앞세우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제들은 다 그 몹쓸 사제들 네. 뭐 이제 다 옷을 벗겨야 된다, 뭐 환속시켜야 된다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서글프죠. 이게 우리가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하는 일들인데 네. 이게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예. 어떠세요? 제가 또 이 선교회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예하운 선교회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뭐 캠페인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앞두고 한국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캠페인 운동을 벌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오염수 방류가 우리 인류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칠 그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오염수 방류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종북이랍니다. 그리고 좌파래요. 네. 빨갱이랍니다. 그래서 아니 오염수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방류 반대하는 게 왜 빨갱이지? 좌파지?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현 정부를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네. 일본하고 분위기 좋은데 그거를 지금 저해해서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 이 국익을 저해하는 거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북한이 원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 김디모데 너 좌파야 이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고를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 합리적인 사고와 아주 누가 봐도 이것은 진영 논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특정 자신들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 집단과 세력을 비판하거나 네. 불편하게 만들면 거기에다가 이제 극단적인 진영 논리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심하다는 예. 생각이 드셨던 예.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 선교회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함께 하기도 한다든지 하시고.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빨갱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러한 합리적 사고와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행위조차도 네. 진영 논리로 바라보게 만든 이 우리 사회적 이 분위기. 네. 저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이 방송도 언론이지만 예. 저는 언론에 있다고 봅니다. 예. 환경 문제도 여야가 대립하면 진영 논리에 갇히고요. 네. 예. 아주 단순한 무슨 그 1 더하기 1을 이쪽 정당에서 얘기하면 빨갱이고 이쪽 정당에서 얘기하면 애국입니까?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합리적 사고조차도 진영 논리에 갇히게 만든 근본적인 이게 네. 나쁜 악영향과 기여를 한 게 네. 언론이기 때문에 이 언론을 좀 이렇게 가짜 뉴스라든지 네. 왜곡되고 와전된 것들을 좀 전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좀
나쁜 분위기가 되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예. 저희도 언론사로서 또 말씀해 주신 거에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오늘 토크 주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갈라치기, 이념 논리, 진영 논리.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 상황, 정치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 목사님, 그 빨갱이라고 하는 말 황당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빨갱이라는 말 그거 혐오 표현 아니다. 왜 그러느냐? 환경을 고민하고 인권을 고민하고 평등을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차 조심 목사님 빨갱이 예. 평화운동 하시는 빨갱이 또 환경 문제 고민하시는 빨갱이 또 청소년 문제 고민하시는 빨갱이 이 얼마나 칭찬해 줍니까? 감사하다라고 하십시오. 되게 힘이 좀 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우리 국회 정치인들 평가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좀 화가 났죠, 사실. 최근에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게 제일 네. 화나셨어요? 저 정당 대표 잡아가라고 한 그걸 보면은 나 사실은 상당히 실망했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네.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머저리티 대다수라는 네. 것이 있는데 민주사회에서는 그 대다수의 의견이 우선 존중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걸 무시를 하고 그 대표랑 딜을 하려고 했었을까? 지금 더 이 엄중한 시기에 네. 그런 식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였어야 하는가? 사실 그 다양한 정당들이 함께 공존하고 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 환경 자체가 좀 불만이긴 한데 예. 그래도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대 정당이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네. 물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영장을 발부를 갖다가 안 막긴 됐습니다. 했는데 예. 했지만 사실 그 이전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사실 대다수 그 당원들이 원치 않았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입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현 정부를 얼마나 욕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은 우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일견 보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빛나 보인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정치인도 있으세요? 그 기본소득당 있잖아요. 아주 용하다 용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박수 주고 싶고 또 더불어서 요즘 어디 양평 그 땅 때문에 아주 그 현안 질의를 갖다가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박수 쳐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시군요. 예, 그런 분들 빛나는 분들이 그래서 더 잘 보이긴 한데 예. 전반적으로 그것이 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한숨이 아마 국민들의 한숨하고 저거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가 아마 1년 반 정도 다 돼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하고 대화했다는 뉴스가 한 기절도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수정파의 대통령인데 과연 그러면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무시하고서 어떤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네.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협치보다는 차라리 적으로 규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상대보다는 차라리 죽여야 될 대상으로
또는 이제 밟아야 될 대상 정도로 이렇게 여기고 또 때로는 없는 죄까지 뒤집어 세워 가면서 무리하게 구속시켜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하나된 대한민국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네.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 아니겠어요? 정치라는 게 총칼로서 하는 게 정치 아니잖아요. 네. 권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로서 하는 일인데 단 한 협치라는 번도 악수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얼굴 한 번 안 마주치고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꼭 얘기하다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론에 가서 보면 아무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이 안 돼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인지 아니면은 뭐 보좌진인지는 모르지만은 청와대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될 책무를 가진 주변의 참모들 네. 그리고 여당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똑같이 패망의 길로 가고자 노력들 한다는 것이죠. 정말 윤석열을 아끼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네. 민생을 위한 일인가 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참 점수를 몇 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D학점은 줘야지 그래도 그 낙제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제 이것이 과락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과락을 시키자니 사실 과락시키고 싶지만 그냥 D학점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번 하고 끝내라. 그래도 네. 칭찬할 점을 계속 찾고 있다고는 예. 하셨어요. D학 좀 받아야지. 그냥 무지 이제 칭찬하는 재수강 안 겁니다. 하거든. 예. 잘하라고 그나마 이렇게 네. 해준 겁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 평가도 궁금한데요. 이미 우리 신부님 스님께서 네. 너무 세게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한마디 더 하면 숟가락 얹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요. 이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어. 안 만났습니다. 네. 이런 적이 저는 없었던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을 검찰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300여 회 압수수색을 했고 네. 그리고 주변인들 100명 이상을 탈탈 털었습니다. 예. 요 두 번이나 지금 이 기소를 했고요. 오랫동안 수사를 예.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역대 정권 중에 딱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그 당시 태어나진 않았지만 기록을 보면 역대 정권 중에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했던 적은 이 박정희 때랑 예. 전두환 대통령 전 예. 대통령 때 그때 있는데 그때를 가리켜 사람들이 독재 정권과 신군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워낙 이렇게 모든 윤석열 행정부의 요직들에 전부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많이 돼 차지하고 있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야당을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거의 탄압과 가까운 게 아니라 탄압이죠. 이런 형국을 취하고 있는 게 예전의 독재 정권 시절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현상 자체가 벌써 이게 협치라는 게 없다. 그리고 역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공식석상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언어나 단어 사용은 우리 화합과 사회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단어를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네. 이 뭐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상대 네. 그 정치인 집단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자신들과 결을 다리하거나 뜻을 다르게 하는 그 집단을 향해서 공격적이고 없애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대상처럼 언어를 구사하신단 말이에요. 거친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게 합당한 용어인가, 그래서 부적절하다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신 게 예. 저 가톨릭에서는 마테오라고 네. 하죠. 마테오. 네. 마테오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였어요. 얘가 세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열심당원 그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 시카리옷. 얘는 젤롯 당원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예요. 네. 근데 둘 다 예수님 계급장 떼고 예수님 밑에 들어가서 제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가 주님 안에서 같이 제자가 하나가 될 수 된다면 하나가 있다는 되는 거. 거예요. 그런 가르침과 그런 평화로운 노선이 바로 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특히 이런, 마테오성이 예, 이런 갈라치기니 뭐 극단적 대립이니 이럴 예. 때야말로 특정 정치나 이런 노선을 일방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거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 굉장히 많이 뽑아놨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듣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김혜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1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